자, 우리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정확하고 신뢰 높은 정보만을 전달하고 싶은 김 선생입니다. 13일에 금요일, 그게 아니라 13일에 월요일이 돼버렸네요. 지난주 이틀 동안 그래도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더니만 오늘 하루는 또 신나게 두드러 맞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이제 3거래일 남았고, 야, 근데 이 3거래일 남은 기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 지표 발표가 또 있는 상황이라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도 이럴 때라도 뭐 저라도 힘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좋아요라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뭐 여러분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채널에는 미리 공지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한 3시쯤부터 그냥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 막판에 좀 일부 반등이라도 시켜주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 바람이 뭐 무색하게 하는 코스피의 이 하락. 코스닥은 그나마 8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인데, 야, 7000선마저 깨져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야,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선방했다. 그죠? 삼성 SDI. 야, 이 정도면 선방했어요. 그죠? 오늘 장중에 21선까지, 그리고 60일, 이게 121선이거든요. 이미 뭐 21선은 뭐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된 상황 속에서 12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야, 근데 오늘 잘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다 보니까 오전에 좀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확 밀려버리네요. 48만 1,500원. 그죠? 정확하게 이제 21선에서 밀렸어요. 21선. 이 파란 선이 21선인데 정확하게 여기서 저항 맞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잡아드린 요 매수 범위 안에서는 여전히 잘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 내신 분들은 뭐 수익을 내셨을 것이고, 뭐 아직 버텨 가시는 분들은 버텨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그래도 타점 정도는 잘 잡아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수익은 나왔으니까 뭐 추세를 보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이 추세 하단 저점을 이어봤을 때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도 뭐 사실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 시장 상황이 진짜 뭐 이렇습니까?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채널에 뭐 장중에 이제 코멘트를 좀 남겨드렸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왜 주말만 되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충돌이에요. 또 충돌. 갈등이 또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종전은 끝났다. 그러면서 그죠? 왜 주말만 되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말만 되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었다 생각이 되고,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너무 기대치를 지들이 막 높여놓고 그만큼 안 나오면은 자꾸 무슨 뭐 실망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ETF 이제 와서 또 규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야기하고 있죠. 왜 애초에 출시를 하지 말았어야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랑 인버스로 삼전닉스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규제하겠대요. 어쩌라는 겁니까? 원달러 재차 상승하죠. 유가 다시 상승하고 채권금리 재상승하는 모습이 오전에 나왔습니다. 오전에 이미.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또 발표 예정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시장의 대응이 너무 어려워요. 그나마 지난주에 TMC 지난주 목요일에 9,300원 이하 매수 타점 요거 하나 잘 그래도 잡아드려서 뭐 지난주 금요일에 수익 실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하신 분들 오늘 이제 또 추가 수익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잘. 그 채널에 들어와 계시면은 뭐 멘탈 잡는 거 그리고 자료 공유 받으시는 거 뭐 여러 가지 도움 되실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뭐 하회 전망 이러는데 뭐 기대치는 지들이 높여놓고 그거 안 나오면은 실망이니 어쨌니 막 그러니까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거든요. 역대급으로. 아까 오전에 막 데이터가 나오던데 이거 보이시죠? 38조 비투 증시, 반대 매매 10% 폭등, 패닉셀 1월부터 7월 9일까지 10배가 늘어났어요. 반대 매매가. 비투 신용 미수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하나하나 또 살펴볼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갑자기 뭐 문득 뜬금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뭐 대응 전략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그냥 걸으세요. 도움되시는 거 1도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도 없으실 거예요. 신뢰 높은 방송만 골라보셔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소중한 개인정보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 번호 노출 되고 싶으시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확인 한 번씩 꼭 한번 해보시고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항상 이렇게 고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누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 바로 입장이 되십니다. 요 타이틀이랑 다르면 말이 안 되겠죠? 이제 749명 계시는데 저 포함해서 그냥 바로 입장하시면 돼요. 조건 없습니다. 자유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혹여나 뭐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남겨놓으시면 틈틈이 업로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제 요 내용이죠. 국내 이제 AI 배전망 ESS 사업 수주 확보에서 우위를 선점했어요. 삼성 SDI가. 이 운영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삼성 SDI 배터리를 채택한 컨소시엄이 무려 6곳 최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애시 당초에는 이제 LG 엔솔과 SK온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 SDI가 완전히 그냥 우위를 가져가 버렸더라 이렇게 돼 버렸죠. 그러면 뭐 기업 측에서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운영 사업자 총 9군데에서 컨소시엄 9개 컨소시엄에서 이제 선정을 한 건데 6곳이 이제 삼성 SDI 배터리를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재생 에너지 출력 제한을 줄이면서 배전망 혼합을 완화하고 AI 기반을 한 ESS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 삼성의 이제 배터리 박스 컨테이너형 뭐
일체형 ESS.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이니켈 NCA 각형 배터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모듈 렉 안전장치 통합된 ESS 시스템이라고 해요. 설치 후에 전력망에 바로 이제 연결이 가능한 턴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SBB 1.5 삼성 배터리 박스 이렇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 배전방 ESS 표준 레퍼런스 사업의 가능성이 높고 AI 기반 배전만 운영 확대의 시작이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의 완화, 전력망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향후에 이제 전국 배전망 ESS 확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정부 주도의 ESS 투자 재개, 여러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발판이 돼서 이제 또 글로벌 시장에 이 삼성 배터리 박스 이게 또 이제 또 수출이 잘 될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죠. 뭐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 3사 중에서 최대 수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적자 탈출하면서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이어지면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분명히 뭐 주가로도 증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가 뭐 하향이 돼서 80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주가로부터도 사실상 2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매수해야지 뭐. 근데 뭐 무턱대고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44만 원 마무리 됐네요. 그래서 여전히 뭐 이 사이 구간 분할 매수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설정을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잘 분할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서 정리를 좀 많이 이제 해봤었는데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를 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파산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부터 양산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사실상 제외를 해야겠죠.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은 사실 뭐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기업은 뭐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수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강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래는 이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사실상 많이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원래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차 전지 산업에서 근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뭐 내수 시장 뭐 압도적이잖아요. 뭐 인구가 얼만데 내수만으로도 대규모 생산이에요. 얘네는 내수만으로도 중국 그 자국민 상대로도 얘네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끽해봐야 전체 뭐 5천만 국민 중에 뭐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이 뭐 몇 명이 될까요? 한 2, 3천만 명 되려나? 절반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면은 분명합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도. 그러니까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몫하죠. 원자재. 뭐 풍부하잖아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뭐 광산, 뭐 소재. 당연히 원가에서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어디 조달해 와야 되고 또 막 광산 막 지분 인수해 가지고 막 확보해 갖고 거기서 막 캐 가지고 또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 그런 것도 운임 비용 추가되고 정제 비용 추가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원가에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게임이.
소재 산업의 경쟁력 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대량 생산 얘는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기업 CNGR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 중국 정부에서도 이 돈 쓰는 거 뭐 엄청나잖아요. 집중적으로. 아니,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인건비도 싸. 원재료 다 이게 수직 계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생산 능력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도 있잖아요, 얘네는. 뭐, 제일 유명한 비아디, 뭐, 길리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LFP 배터리 시장. 뭐, 얘네는 이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 요소들이 뭐 사실상 구조적으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략 자체를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이 기술의 경쟁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삼성 SDI도 결국 이제 프리미엄 배터리 이쪽으로 이제 집중한다라는 거고 하이니켈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뭐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 글로벌 이제 완성차 공급망. 뭐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 SDI, BMW, 벤츠, 뭐 아우디 뭐 이쪽. 그리고 또 일부 또 스텔란티스 뭐 이런 쪽. 결국은 이제 품질, 안전성, 수명 이런 걸로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조 효율성을 또 향상시켜야겠죠. 중국이야 이제 뭐 워낙에 뭐 인건비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고 우리나라보다는 인건비 부분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쪽에서도 확실하게 갖춰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이제 현지 생산 뭐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 되겠죠. 정책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 쪽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럽도 무시 못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친환경 정책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실상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가 사실상 이제 그쪽으로 강점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한번 또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주력하고 있는 뭐 니켈, 코발트, 뭐 알루미늄, 뭐 NCA 배터리, 그죠? 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뭐 고출력 고에너지 밀도 제품의 확대, 원통형 각형 배터리 중심 이렇게 가고 있죠. LG엔솔이랑 SK온은 이제 파우치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고니켈. 기존에 이제 NCA에서 니켈의 함량을 이제 높인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액이 아니라 이제 전해액이 아니라 이제 고체로 가는 거죠. LFP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소식이 나오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이 위에 둘레 요 원이 이제 46파이죠, 파이. 이렇게 되고 높이는 이제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ESS, 뭐 전기차, 로봇 시장 뭐 이런 쪽에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ESS 배터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SBB라고 해서 이제 삼성 배터리 박스 뭐 이런 부분들 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워낙에 이제 뭐 스마트폰부터 뭐 노트북, 공구, 청소기, 의료기기, 드론 뭐 각각의 이러한 또 전자 제품들, 뭐 소형 배터리 여기도 또 강점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라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반기 흑자 전환하면서 그 흑자의 어떤 규모가 점점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매수에 대한 부분은 뭐 여전히 유효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뭐 한 주 한 주 분할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 왔던 이제 외국인들 오늘 주가가 48만 원까지 딱 펌핑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기관들이 뭐 꽤나 많이 받아낸 모습이죠. 그죠? 연기금은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투신 쪽, 금융투자 쪽 강하게 그래도 매수를 받아주는 뭐 이런 모습이 나와서 수급적인 부분도 뭐 역시나 괜찮은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PBR 1.6이면은 뭐 그렇게 또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도 사실상 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당 청산 가치 역시 또 26만 5,050원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고평가인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전히 뭐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면서 주가의 흐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오늘 굉장히 또 시장의 충격이 또 꽤나 컸는데요. 내일 또 기술적인 반등이 또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또 봐야겠네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뭐 구독은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역시도 자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절대로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